잠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권의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다 잡아넣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제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만나봤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 대장동 일단 빼고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크게 물줄기가 검찰의 시각이 세 가지였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인지. 대장동은 혐의 없음으로 봤고, 백현동 고 김문기 처장 관련은 증거를 특정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이제 대장동부터 말씀드리면은 선거법 관련된 부분만 이제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건의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거법으로 의율하기까지는 너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본안인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는 계속 수사하되 선거법은 일단 접었고, 다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비슷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거짓이었다. 이래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기획된 거짓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부분인데,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 직무유기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받았던 부분, 이 부분은 명백하게 거짓이다.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도 개발 1처장이죠. 몰랐다는 부분, 이 부분도 확실하게 거짓이다. 그런 증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확보에 나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 20일 날 국정조사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발언을 한 건데, 그것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이미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답에서 아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법으로 기소를 했고, 이번 기소와는 별개로 백현동, 대장동,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그리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것도 역시 대장동 관련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속보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화면에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요.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기소가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일단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행비서 5급 공무원 배모 씨만 재판에 넘겼고, 김혜경 씨는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요. 배모 씨는. 김혜경 씨는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바로잡고, 일단 이재명 대표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노동일 교수님. 결국은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유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혹은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증거를 특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장동 관련 문제라든지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찍은 사진 증거를 내놓더라도 그랬네요, 그러나 그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백현동 문제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너무 이재명 대표가 너무 나갔어요. 사실 보면 국토부의 협조 요청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직무유기를 거론하면서 협박까지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보낸 것이 협조 요청 공문인데 예.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과거 선거사범을 이렇게 기소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거고요. 저는 오히려 기소한 것이 이렇게 막 너무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이 수사할 때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예.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공소장부터 이제 기소한 공소장부터 보면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사 과정이. 공소장부터 투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공개 재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말한 대로 뭐 다 해명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낱낱이 모든 기자들이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그런 공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정치 보복이라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뭐 규정하고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반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러면 법적인 거 위주로 볼게요. 지금 자막에 잠깐 나갔던 것처럼 마지막 자막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검찰은 아마 이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의 공문과 증거를 확보한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 앞서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현직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던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검찰에 내졌다.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대선 기간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이걸 검찰이 정확히 입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그냥 기억의 문제라고 둘러댔을 때 이게 고의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망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아킬레스건은 역시나 백현동 용도부지와 관련된 허위 발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 잘 몰랐다는 말 정도로 회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움직이지 못할 증거를 확보했고 나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소 내용에 검찰이 포함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자신감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가적으로 검찰에 제공했다고 알려지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의 가까운 사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뭐 동영상, 또 일정 부분 시정과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뒤이어서 말하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도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한가? 단순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대장동 개발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김 전 처장도 몰랐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대장동과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건 고의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유권자를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매우 강도 높은 수위로 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 부분이요. 저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자막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호주 공식 일정을 빠져서 별도로 골프 쳤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검찰 이걸 좀 입증한 것 같고요. 인적 교류도 있었고 대면 보고도 김문기 전 처장 수차례 받았다. 검찰이 여러 증거들을 특정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기억의 얘기가 아니라 글쎄 이 정도니까 허위사실 공표로도 검찰이 자신감을 갖는 거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저런 뭐 방금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했지만은 그걸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문기 처장이 가족한테 나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이게 보여주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증거로 만약에 제시가 되면은 이게
친한 관계면은 나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라고 자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반론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그건 말고도 뭐 다른 물증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검찰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결제를 받으러 갔다. 예를 들면은 뭐 결제를 받으러 갔으니까 아는 거 아니냐? 결제 받으러 들어온 사람 다 합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반론들이 또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좀 무리한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백현동은 사실관계를 다퉈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이제 이재명이 기억을 하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은 뭐 이재명 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재명은 본인이 살려고 부하도 모르는 아주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있을 테고 4,000명이나 되는 부하 직원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아니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정치적 판단에 맡기는 거지 이거를 기소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수사 자체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이번에 이제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거는 그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이제 그 기소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거를 미리 검찰이 이제 암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 삭제 혐의를 받고 있던 게 김문기 전 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고 예. 이제 호주, 뉴질랜드 열흘 출장을 갔다 온 직후에 김문기 씨가 저기 대장동 그 사업 그 담당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1처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그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직접적으로 그 대장동 그 문제를 담당을 하고 특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초과이익 환수를 넣느냐 빼느냐 이 논란의 핵심 관계자가 바로 그 김문기 처장이고 그 논란으로 조사를 받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느냐 이 자체가 이 수사를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열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알았냐 몰랐냐 그런 그 이재명 그 대표의 말에 의하면 말꼬투리 잡는 식이 아니라 이 하나의 그 단서가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모든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거는 겁니다. 이제 일부분 단초일 뿐이고 이제 앞으로 1차 수사 마무리하고 일단 재판에 넘긴 다음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호주 공식 일정에서 빠져서 별도로 골프를 쳤고 인적 교류까지 확인을 했다. 변호사실부터 대면 보고 수차례 받았다. 근데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 공소시효 하루 전날 재판에 넘겼습니다.